2024년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렸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이번엔 좀 더 빨리 찾아온 듯하다. 도쿄올림픽이 원래 2020년에 열렸어야 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예정보다 1년 더 늦게 2021년에 치러졌기 때문이다. 즉 3년 만에 올림픽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도쿄올림픽은 역대 가장 무미건조한 대회였다고 평가받았다. 이유는 무관중 대회로 치러진 행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파리올림픽은 백신 접종도 없고 마스크 착용도 없다. 온도 체크도 없고 어떠한 격리도 없을 예정이다. 전 세계에서 60만 명 이상의 관중들이 방문하여 참여하며 어떠한 제한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대회이기에 많은 이들에게 큰 기대를 받고 있었다. 또한 1924년에 이어 정확히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었기에 더 의미가 컸다. 이번 올림픽에서 사람들이 가장 기대했던 것은 바로 개막식이었다. 이유는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야외에서 열리기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경기장 안으로 걸어서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입장하는 컨셉이었다. 선수들도 관중들도 그리고 집에서 TV로 보게 될 전 세계 사람들도 큰 기대를 가졌다. 더군다나 문화, 예술, 패션 분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가 프랑스이기 때문에 어떠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개막식은 현지 시간으로 7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토요일 새벽 2시 반에 열렸다. 결과는 어땠을까? 개막식을 마치고 각종 미디어에선 혹평을 받으며 역대 최악의 개막식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왜일까? 우선 한국 팬들의 공분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48번째로 소개된 대한민국을 Republic of Korea가 아닌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올림픽에서 입장 국가의 이름을 잘못 소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순히 소개자가 대본을 잘못 읽어서 다른 나라로 읽은 것이 아니다. 모든 선수들은 배를 타고 알파벳 순서로 A부터 Z까지 입장하였다. 북한은 데모크래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비교적 앞순서인 D로 시작하는 나라들과 등장해야 했고, 한국은 리퍼블릭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뒤쪽 R로 시작하는 나라들과 함께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아예 한국을 알파벳 D 나라들과 함께 배를 태운 것이다. 한국은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쿡 제도, 그리고 코스타리카와 같은 배를 탔다. 그리고 정작 한국이 탔어야 할 한참 뒤인 R 순서인 배에는 북한 선수들을 태운 것이다.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걸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면 무슨 목적으로 그리한 것일까? 민주주의 국가 한국을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나 사실 이러한 해퍼닝은 충분히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겼다. 또한 어찌 보면 한국 국민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기에 그렇게 큰 논란거리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문제였던 것일까? 개막식 첫 시작은 한 편의 영화처럼 시작된다.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하고 전설적인 축구선수 지네디 지단이 성화를 갖고 등장한다. 직접 성화를 들고 지하철을 타고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지하철이 고장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들에게 성화를 전달한다. 어린아이 3명은 쥐가 나오는 지하를 통과하여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몰고 있는 배에 탑승하게 된다. 올림픽 개막식 무대를 이렇게 어둡게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그 대상이 다 큰 성인도 아닌 꿈을 품고 살아가야 할 순수한 어린이들이란 지점에서 더욱 놀랍다. 이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첫 환영 무대로 가수 레이디 가가가 등장한다. 보통 개막식 무대에 등장하는 가수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을 세운다. 더군다나 첫 무대로는 더더욱이 그렇다. 그러나 레이디 가가는 프랑스인이 아니다. 그녀는 이태리계 미국인이다. 그렇다면 개막식의 제일 첫 환영 무대를 왜 프랑스인이 아닌 레이디 가가를 세웠을까? 이미 레이디 가가는 동성애 옹호론자로 각종 엽기적인 분장 및 공연 형태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인물이다. 그녀의 곡 중에서는 2011년 5월에 발매되어 60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 Born This Way라는 유명한 곡이 있다. 번역하면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라는 제목의 노래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또 주다스라는 제목의 노래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노래가 있다. 레이디 가가의 공연 이후 공연했던 국가마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안 통과가 쉽게 이루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그 외에도 자살, 카니발리즘 등을 옹호하는 폭력적인 공연을 하며 무대 위에서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를 하며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로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다. 그 누구도 왜 그녀가 프랑스 올림픽 첫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주지 않는다. 심지어 중계진조차도 그 이유를 잘 모르는 듯하다. 이번 개막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가져왔던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이 연출이다. 남녀 두 명이 도서관으로 보이는 곳에서 서로를 쳐다보며 호감을 갖게 되는 과정을 표현한 듯하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또 다른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이 둘을 쳐다본다. 결국 이 셋은 어딘가로 한참 질주하며 어느 순간 애정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어떤 방 안에 들어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다. 여기서 이들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일까? 남자와 여자와 구분 없이 서로 사랑을 하고 애정 행각을 벌인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까? 사랑은 더 이상 2명이 아닌 3명 혹은 4명 모두 이루어져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무엇보다 이것이 과연 올림픽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번 개막식에는 특히 어린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장면도 있었다. 바로 이 장면이다. 목이 잘려나간 여성 한 명이 건물 창가 앞에 서서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불어로 아싸야 아싸야 라고 말하는데 이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뜻이다. 이 여성은 1796년에 처형을 당했던 공주 마리 앙투아네트다.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형무소 건물에 투옥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퍼포먼스와 함께 헤비메탈 그룹이 등장하여 잘 될 거야 라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헤비메탈 장르가 올림픽 무대에서 선보이는 것은 사상 최초다. 과거부터 여러 헤비메탈 밴드가 일종의 컨셉으로 악마를 찬양하고 폭력을 미화한 가사가 많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퍼포먼스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투옥이 되어도, 목이 잘려나가도, 처형을 당해도 모두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도, 구원을 받지 못해도 다 잘 될 거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 한편 또 다른 다리 위에서는 알 수 없는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긴 막대기들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꼬치구이처럼 막대기에 꽂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 위에서 무지개 색깔의 천을 흔드는 모습이 보인다. 무지개 색상은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란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개막식에서 모든 순서가 마칠 때마다 어둠의 기사로 보이는 인물이 멀리 지붕 위에서 무언가를 훔쳐보듯이 상황을 한참 주시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개막식에서 논란이 되었던 장면이 따로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모방한 장면이다. 그런데 여기서 서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및 여장을 하고 있는 남성들, 드래그 퀸들이다. 이 퍼포먼스는 LGBTQ 이슈를 강조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지만 종교적인 상징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신성모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프랑스는 이 작품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작품을 모방하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본인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준 중요한 사건을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무차별적으로 짓밟듯이 수많은 모델들이 그 테이블을 런웨이로 삼아 당당히 걸어 나오기 시작한다. 테이블 위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무늬가 보인다. 그뿐 아니라 양옆에 피를 묘사하는 듯한 빨간 조명들이 무대를 비추고 있다. 이어서 테이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실 모델이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 정말 프랑스의 패션과 전통 의상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면 결코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모델들로 대부분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및 드래그 퀸이 등장한다. 이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온 인류를 위해 흘리실 피와 찢기실 살을 기념했던 자리에서 성별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인물들이 나와 괴물 같은 동작으로 춤을 추고 또 애정 행각을 벌인다.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았는지 갑자기 파란 스머프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술의 신으로 알려진 디오니소스다. 디오니소스 또한 프랑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그리스의 신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진 캐릭터다. 포도주, 쾌락, 다산, 축제, 광기의 신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좌측 남성의 짧은 검은색 핫팬츠 밑으로 성기 일부분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우연한 사고였을까? 결코 아니라고 본다.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되고 설계된 것이다. 최후의 만찬 모방 퍼포먼스에 이어서 큰 배 한 척이 여러 댄서들과 함께 등장한다. 그 배 위에서도 격렬한 춤 시위가 벌어진다. 10분가량을 술에 취한 듯 귀괴한 춤을 추다가 피로 묘사한 듯한 바닥에 한 명씩 쓰러지기 시작한다. 관객들은 이것을 보고 환호하며 박수를 치지만 이것이 무엇을 묘사하려고 한 것인지 어떠한 설명도 없다. 개막식이 3시간가량 흐르고 해가 저물며 도시 전체가 어두워진다.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타는 그랜드 피아노와 함께 가수 한 명이 등장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곡 존 레논의 이매진을 부른다. 이 노래 또한 프랑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곡이다. 그렇다면 굳이 왜 이 곡을 부르는 것일까? 노래의 가사 뜻은 다음과 같다. 천국이 없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도 한번 해보면 쉬워요. 우리 아래에는 지옥도 없고 우리 위에는 하늘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을 상상해봐요. 국가들이 없다고 상상해요. 어렵지 않아요. 죽일 필요도 죽을 이유도 없고 종교도 없다고 상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봐요. 내가 꿈만 꾸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말할지 모르죠. 하지만 나 혼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당신도 나처럼 되고 세상은 하나처럼 될 거라 희망해요. 서로 소유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당신이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탐욕이나 굶주릴 필요도 없어요. 모든 인류가 형제처럼 모든 세상의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을 상상해봐요. 이 가사는 마치 평화를 말하는 아주 아름다운 곡처럼 들리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천국 없이, 종교 없이 우리들만의 꿈꾸는 아주 자유로운 세상을 모두가 하나 되어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곡 연주가 끝나고 하늘은 더욱 어두워진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말 한 마리가 강 위로 등장한다. 이것에 대한 설명 또한 없다. 그렇다고 말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동물 또한 아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 말이 아니라 기계 형태의 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어둠의 기사로 보이는 기수가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 이 말과 기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청황색은 영어 성경에서 pale horse라고 나와 있다. 즉 창백하고 헬쑥한 말이라는 뜻이다. 보통 개막식 같은 행사에선 말이 등장할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잘생기고 빛깔 좋은 말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말을 타는 사람은 보통 그 나라의 유명 인사거나 무언가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여기선 기계 형태의 뼈만 앙상이 보이는 말과 그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기사가 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가 아닌 해가 저물고 어두워졌을 때 이 캐릭터가 등장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올림픽 개막식에서 준비하는 퍼포먼스는 모든 순서, 입장 방법, 입는 의상, 동작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계산해서 준비한다. 그 어느 나라도 대충 아무거나 아무 순서로 아무 의미 없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은 강 위를 뛰다가 무대 위로 도착하게 된다. 이 말 뒤로는 한 쌍의 날개가 보인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흔히 봐서 크게 의미조차 삼지 않고 있는 날개다. 그러나 여러 차례 BTS나 블랙핑크 같은 뮤직비디오에서 자주 봤던 광경이다. 한때 루시엘로 천사였으나 천국에서 추방되어 날개를 잃은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계와 온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다. 재밌는 것은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이 세계적인 대회의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그 누구도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나라 프랑스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올림픽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수는 말에서 내려서 무대 위로 걸어가더니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향한다. 그리고는 오륜기를 거꾸로 개항하게 된다. 오륜기에서 5가지의 색상은 모든 대륙을 상징한다. 즉 전 세계를 상징하는 것인데 거꾸로 개항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으며 심각한 피해를 받아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진 것이다. 올림픽 위원장과 프랑스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무대 뒤 VIP석 앞에는 황금 황소 머리가 있다. 황금 황소는 기독교에서 금지한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대표 동물 상징은 갈루스라는 수탉이지 황소가 아니다. 사실 황소는 프랑스와도 아무 관련이 없으며 올림픽과도 아무 연관이 없는 동물이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철저히 계획되고 완벽히 계산된 것이다. 개막식이 마치고 일부 세계 언론들은 매우 성공적인 개막식이었다고 평가한다. 프랑스답게 프랑스다운 개막식을 펼치며 신선함을 선사해줬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단순한 화려함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다 좋아만 보이고 신선해 보인다고 여길 수 있다. 이날 개막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가 내렸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대부분 사람들은 올림픽을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라고만 알고 있다. 그러나 올림픽은 처음부터 그리스의 신 제우스를 기리는 제사로 시작된 행사다. 그렇기에 영적으로 바라보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사나 대회가 될 수 없다. 사실상 우상숭배 대회다. 그 안에 스포츠 종목들이 포함된 것이다.